안녕하세요. 111 닥터 호호 김호빈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안검 수술 하지 마세요. 상안검 수술이 뭐냐면 윗눈꺼풀이 상안검이고 이 윗눈꺼풀이 하는 수술이 상안검 수술인데요. 나이가 되면은 점점 피부가 처지게 됩니다. 피부가 처지게 되면서 미용적으로는 이제 눈을 덮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기능적으로는 피부가 처지면서 속눈썹이 눈을 찌른다던가 또 피부가 처지면서 겹치기 때문에 짓무름,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피부가 또 너무 많이 처지게 되면 눈동자를 덮어서 시야에도 지장을 줘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상안검 수술은 미용적, 기능적으로 하는 수술이고요. 그 눈꺼풀에 절개, 피부 절제를 해서 피부 근육을 당겨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해 주는 게 상안검 수술입니다. 상안검 수술은 보통 50대 전후 정도부터 많이 하기 시작을 하고요. 점점 노화가 좀 급격하게 진행되는 시기이고, 몸에서 피부가 가장 얇은 데가 눈꺼풀이거든요. 눈꺼풀인데 피부도 얇고 지방층도 얇고 또 근육도 얇은 부위인데다가 워낙 또 많이 움직이고 많이 쓰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 노화가 급격히 진행이 돼서 사실 사람을 봤을 때 눈 처짐이 많이 있는 경우에 좀 나이 들어 보이고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아서 또 많이 하는 수술이 상안검 수술입니다. 하지만 상안검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면서도 또 많이 하는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상안검 수술을 해서 그렇게 된 거고, 상안검 수술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들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뭐 눈썹 하수, 이마 하수 이런 게 있어요. 눈썹 하수가 뭐냐면 눈썹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마가 떨어져 있으신 분들, 뭐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눈썹이 떨어지고 이마가 떨어지지만 또 특별히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 이마에 주름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미간 부분, 코 부분에 주름 같은 게 생기게 되는데요. 눈이랑 눈썹이랑 거의 붙어 있으시고 눈썹이 많이 내려와 있고 이마도 내려와 있으신 분들이고요. 요 이마 주름도 보이지만 이마 주름은 안검하수 같은 경우에도 잘 생기고, 보시면 이런 미간 부위, 콧잔등 부위에 주름들이 생기는데 이런 분들이 이런 특징이 저 눈썹 하수, 이마 하수를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이런 눈썹 하수, 이마 하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안검 수술을 했을 때 눈이랑 눈썹이 너무 가까워져요. 너무 가까워지기 때문에 좀 어색한 느낌도 들고 어두운 느낌도 들어서 수술을 하고 나서 뭐 인상이 변했다, 어두워졌다, 오히려 눈이 안 예뻐졌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눈썹 하수 있는 경우에 상안검 수술을 피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안검하수 있는 분들, 안검하수가 뭐냐면은 눈 뜨는 힘이 약한 거, 눈을 잘 못 뜨는 경우에 안검하수라고 하고, 눈동자가 한 80~90% 정도 보여야지 정상이고 아름다운 눈인데 눈 뜨는 힘 자체가 약해서 눈동자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면 눈동자가 한 반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 이제 전형적인 나이 드신 분들의 안검하수 화면이고, 안검하수가 있을 때 상안검 수술을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상안검 수술 높이를 조금이라도 높게 잡게 되면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졸린 눈이 더 졸린 눈이 되고 더 피곤해 보이고, 수술하고 나서도 어색함, 인상이 변한 것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상안검 수술하시면 안 되고, 상안검 수술을 하더라도 안검하수 교정, 눈 뜨는 힘이 약한 거를 해결해주는 안검하수 교정 수술을 같이 하셔야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하더라도 상당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안검하수 시의 상안검 수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눈과 눈썹 사이도 또 잘 봐야 돼요. 눈과 눈썹 사이가 선천적으로 가까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뭐 서양 분들 같은 경우는 눈과 눈썹 사이가 워낙 가깝긴 하지만 동양 분들 같은 경우에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까운데 상안검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안 그래도 가까운데 거기 상안검 수술한 자리가 눈썹하고 더 가까워져서 많이 어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까우신 분들은 상안검 수술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속눈썹이 약간 이렇게 들려서 있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상안검 수술을 하게 되면은 상안검 수술 위치 자체가 눈꺼풀, 눈 바로 위거든요. 그래도 상안검 수술이 조금만 좀 당기는 수술인데 조금만 더 당겨줘도 속눈썹이 더 들려요. 더 들리고 눈을 덜 감게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불편함 때문에 상안검 수술을 했는데 오히려 수술을 하고 나서 눈이 더 불편해요. 눈이 더 아파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속눈썹 들려있거나 눈이 약간 들려 있으신 분들, 주무실 때 눈 뜨고 주무시는 분들은 상안검 수술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인데 상안검 수술이 사실 눈꺼풀 쳐져서 하는 수술이잖아요. 당겨주는 수술인데 너무 많이 당겨줘야 되고 너무 많이 당겨주려면 그만큼 수술폭이 커지거든요. 수술폭이 커지는데 이런 피부 절개폭, 수술폭이 크신 분들 상안검 수술하시면은 크게 불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상안검 수술을 하면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상안검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상안검 수술을 하지 못할 경우,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에 이제 솔루션이 눈썹 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썹 하 거상술, 눈썹 밑 거상술, 눈썹 하 리프팅 이렇게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눈썹 하 거상술이 솔루션이 될 수가 있어요. 상안검 수술은 눈꺼풀, 눈 바로 위에 수술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눈썹 하 거상술 같은 경우에는 절개 위치가 피부가 두꺼운 눈썹 아래쪽에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두꺼운 피부랑 두꺼운 피부가 만나서 그렇게 어색함이 잘 발생하지가 않고 또 절개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그만큼 리프팅 효과는 상안검 수술보다 더 좋기 때문에 눈썹과 거상술을 상안검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경우에는 권해드리고 있어요.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눈썹화 거상술이 효과가 없다, 효과가 빨리 없어진다, 의미가 없는 수술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세요. 근데 제가 수술해본 환자들을 봤을 때는 사실 눈썹화 거상술에서 효과를 미미하게 느끼는 분들이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수술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디자인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고 어차피 당기는 수술인데 적게 당겨놓고 효과가 없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안검 수술을 피해야 되는 이유, 경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고요. 이런 상안검 수술이라든가 눈썹화 거상술, 눈 수술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닥터호TV에 댓글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진 눈처짐 해결하는데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111 닥터호호 김우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